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줌 세미나 두 번째 시간으로 이근철 교수님을 모시고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하면서 일상생활의 전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 나가는지 우리 이근철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근철 교수님은 전에 플러신학교, 그 다음에 ITS 신학대학에서 교수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각 신학교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그 인준하기 위해서 컨설턴트를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참고로 그렇게 제일 권위 있다고 하는 ATS를 각 학교가 가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 이근철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철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기영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우리 동문들께 한번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 뉴노멀 시대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죠. 일상생활의 전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냥 가볍게 좀 교수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가볍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신학이나 이 목회학에 대해서 이제 심한 이야기는 못하고요. 일상에 대해서 제 경험을 갖고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COVID-19이라고 하죠. 이러한 전염병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이제 각자 다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죠. 제 아내의 경우는 한 달 딱 한 번 외출을 해요. 그것도 코스트코에 가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고요. 특히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사망률도 높고 감염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제 자녀가 아들과 이제 딸이 있는데 코리아 넘버 원이라고 그래요. 방역을 잘한다는 뜻이죠. 하여튼 그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언급했듯이 두려움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두려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제 어머니가 86세이신데 아직도 건강하시고 활동적이세요. 그래서 거의 매일 택시나 버스를 타시고 한국마켓에 다녀오세요. 그래도 두려움을 느끼신다고 해요. 제가 매일 어머니하고 전화 통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는데 오늘도 마켓 다녀왔다 그러시면은 제가 뭐 나무랄 수가 없어요. 잘하셨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요. 그러나 저도 마음으로는 두렵고 저희 어머니도 사실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두려움 다음으로 불확실성, uncertainty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봄과 여름 동안에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을과 또 겨울에도 계속될 것 같은데 언제 정상을 회복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요. 목사님께서 뉴노멀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이런 생활이 정상화가 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자체가 이제 일상 언어가 되고 있잖아요. 격리 생활도 일상 생활이 되고 있고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금 이제 백신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백신이 언제 어프로브가 돼가지고 사용이 가능한지 사실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생활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아갈지는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렵죠. 그래서 두려움도 있고 불확실한 그러한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견디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회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역 봉쇄 또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있죠. 그런데 이번 전염병이 특별한 이유는 전염병 때문에 봉쇄 정책을 감행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전에도 전염병이 있었지만은 전염병 때문에 나라마다 지역 봉쇄를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제 가족은 모두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집에서 일하고 있고 제 아내도 대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집에서 강의를 해요. 지난주에 이제 계약을 해서 집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 이전에 여름 학교에도 집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또 편해진 면도 있고요. 그러면 모든 시간을 제한된 공간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람을 찾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참고했어요. 제가 이 제한된 공간에서 격리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그런 조언들을 많이 참고했는데 공통적인 조언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지금 여름 내내 하우스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깥벽 페인팅을 마치고 또 바깥 통로, 양쪽으로 있는 통로를 개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집 내부 페인팅을 이제 하고 홀웨이도 하고 리빙룸도 하고 키친도 페인팅하고 그 다음에 키친 플로어, 키친 바닥을 이제 비닐 판으로 다시 바꾸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창문을 바꾸고 또 이제 몰딩 같은 것도 손보고 그래서 매일 서너 시간씩 이제 노동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활동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 정기적인 소통을 하는 것도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제 가족은 오래전부터 문자로 소통을 했어요. 이제 예를 들면 다 함께 TV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이 전화기를 가지고 문자를 하면서 TV를 봐요. 그리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요.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를 보는 중에 어떤 선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구글 해가지고 문자로 공유를 해요. 영화를 보든가 뉴스를 듣든가 야구 경기를 보든가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커뮤니케이션을 찾을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족 간의 소통을 유지하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카톡 등을 통해서 참여하시고 그러한 소통 방법에 매우 익숙하셔서 가족 간의 소통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격리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온라인 그룹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다음에 이제 이건 제 자신이 이제 훈련하는 건데 정기적으로 물건을 버리는 습관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작년에 버리는 즐거움이란 일본 저자가 쓴 그 책을 사게 되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에요. 여러분도 전자책을 구입하실 수 있으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 수거일이 있잖아요. 저희 집은 수요일이 쓰레기 수거하는 날인데 화요일만 되면은 이제 책, 옷, 또 생활 필수품 중에서 버릴 만한 것들을 챙겨서 그냥 아낌없이 내다 버려요. 요즘은 쇼핑할 기회가 없잖아요. 옷이나 뭐 일상생활품 쇼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계속 버리기만 하면은 집안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버리고 사고 사고 하면은 별로 그런 공간적 여유를 느끼지를 못하는데 계속 버리기만 하면은 집안 공간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리적 공간이 넓어지면 마음의 공간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책상 위에는 몇 가지가 없어요. 그동안 책상 위에 있는 가득한 다 치우고 지금 몇 가지만 유지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격리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마음을 넓히는데 그 물건을 버리는 것이 또 도움이 되고요. 집착을 컨트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격리 생활에서 우리가 터득하는 것은 물건에 대한 집착, 또 다른 것에 대한 집착을 컨트롤하고 또 억제하는 거죠. 나가서 쇼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걸 이제 억제하게 되고, 나가서 식사를 하고 싶어도,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그걸 억제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평정시키고 마음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불확실성이에요. 앞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이 있지만은 불확실성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어요. 제 경우 어머니 86세시고 또 장모님께서 계시는데 이분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저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종 이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제 자신이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제 자신을 보더라도 지난 몇 년 동안에 이머전시 룸에 2번 갔다 왔어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건강 문제도 예측할 수 없는 거고, 그러한 불확실한 현실이 우리 삶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계 이민자로서, 소수민족으로서 미국에 산다는 것이 안정성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시큐리티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특별히 원래는 흑인 남성들이 백인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미국에 대한 희망이 꺼져간다. 그러한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정적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계 이민자의 처지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실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영역, 즉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유연성이 중요한 것 같고요. 유연성이라는 것은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관점에 대한 그런 고집을, 그런 집착을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습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질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 특별한 관점, 그러한 데 익숙해져 있는데 격리 생활은 그러한 것에 대한 도전을 던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까지 고수했던 그 예배 방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고요. 그러나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도 있고 그것이 사회적 논란도 되고 있는데 격리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형식도 바꿀 수 있다는 이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연성인데 강제적인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죠. 선택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유연성은 늘 훈련해야 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늘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연관해서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느냐 했을 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이제 유연성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새로운 관점을 찾으면서 우리가 수도원 전통을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그 수도원 전통이 지금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개신교회는 수도원 전통이 매우 생소한 전통이에요. 우리 개신교회는 기도원 전통은 있지만은 수도원 전통은 없죠. 그러나 이제 캐톨릭에서는 수도원 전통이 아직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격리 생활을 통해서 일상으로 수도원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전통 가운데서 그 수도원 전통 한번 우리가 체험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유익하고요. 기도, 공부, 노동, 식사, 산책 등 이러한 규칙적인 활동을 스케줄을 짜서 이제 유지하는 거죠. 또 새로운 관점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되고 또 이와 같은 맥락에서 큰 그림이나 원대한 관점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성서 인물 중에서 야곱을 제일 좋아해요. 이민자의 경험과 야곱의 경험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야곱의 삶 전체가 예측할 수 없는 드라마의 연속인데 요셉의 생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요셉은 이집트 감옥에서 격리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키우고 유연성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탐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 큰 관점, 성서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우리의 이 일, work, 이것을 새로 디자인할 수는 없는가, 이런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캘리포니아 주가 격리를 이제 정책으로 세울 쯤에 저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아, 이것이야말로 내 삶을 리셋할 수 있는 기회다. 근데 사실 제 일과 제 워크를 재설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1년 전부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만 60세가 됐어요. 그래서 1년 전부터 내가 60대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시작을 했어요. 그 고민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워크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몇 가지 고찰할 수 있는 것이, 일이라는 것은, 워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생존 문제이죠. 이제 이번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잖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국가마다 경제적 지원을 돕고 있고, 지역사회도, 지역 정부도 경제적 지원을 이제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업을 갖는다는 거, 워크를 갖는다는 것은 경제적 그런 요소도 있고요. 또 사회적 요소도 있지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많은 비중을 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를 먼저 따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러한 배경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걸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또 개인적인 측면도 있어요. 인생의 의미, 가치, 비전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신앙인들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의 신앙과 연관하고 우리의 신앙적인 비전, 하나님의 뜻, 그다음에 기독교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이 얘기를 이제 다시 하면은 저는 15년간 학교 인준 컨설팅을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제 60대를 앞두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일을 당장 그만둘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첫 단계로서 일을 절반을 줄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일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는 일을 그대로 하면서 새로운 것을 고민하는 경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지우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첫 단계 작업은 성공적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 컨설팅 하는 학교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것은 그만큼 수입이 줄었다는 것인데 그것을 감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20년이 돼서 초반에 제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집에서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줄이는데 도움이 됐고, 그걸 통해서 제 두 번째 단계를 고민하게 됐어요. 그 두 번째 단계는 같은 일을 계속 하면서 60대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일을 할 것인가 하는데, 제 마음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장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에 이제 그런 일을 찾기는 어렵지만은 계속 여러 가지 일을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제 얘기만 했는데, 이 전염병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은 사실이고요. 저의 누나도
40년간 하던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있어요. 40년간. 그리고 중단했던 대학 생활을 40년 만에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봄학기에 온라인으로 미술과 음악 과목을 수강을 했어요. 6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말을 마친다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인생을 리셋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이라는 거는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경제적인 요소도 있고, 사회적 요소도 있고, 개인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뭐 이번 기회에 직업을 바꿀 수는 없고요. 그러나 그런 여지를 가질 수가 있다면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일을 찾을 때 나의 신앙과 가치관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각자의 형편에서 고민해야 되지만은, 언제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고민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부터 고민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너무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제가 정말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깊은 내용은 없지만은, 한 사람이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경험을 하는가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말씀 같아요. 이게 사실 코로나 위기라고 했는데,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예.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차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일상생활이 바쁘게 돌아다 보니까 기회가 없었는데, 이 코로나라는 사태로 인해서 자기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새롭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참 저는 그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게, 수도원 전통을 한번 여태까지 한 가지 집착을 버리면서 유연성을 훈련하는데, 한마디로 뭔가 변화되는 삶 속에서 수도원 전통, 굉장히 새로운 얘기를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루 일과표를 옛날에 초등학교 때나 뭐 이런데 시간표를 정해서 숙제로 제출했던 것처럼. 그렇죠. 여름방학이나 예, 겨울방학에 예, 그 숙제가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제한된 자유스러운 시간, 어떻게 보면 자유스럽지만 제한된 그 시간 속에서 한번 어떤 틀 속에서 지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괜찮겠다. 뭐 기도, 노동, 공부, 식사, 산책 뭐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혹시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런 생각이다라는 거? 저는 그런 생활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고요. 점심 때도 지금 이 동네는 100도예요. 그래도 한 바퀴 돌고, 이제 해지면은 한 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하루에 12,000보를 유지를 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가 아이튠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복음송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그
음악으로 제 이 뇌와 마음을 꽉 채워요. 딴 생각 안 하고요. 근데 이제 걸으면서 명상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그냥 들으면서 꾸준히 걷는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인데 좀 빨리 걷는 걸 권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제 체질상 제가 원래 슬로우 모션이라 그냥 제 스타일대로 이제 걸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12,000보만 채우는 거예요. 그 하루에 3번. 사실 앞으로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고 나만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들은 이제 사역자이고 또 각자 현장에서 어떤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야 될 어떤 책임도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제한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유튜브 영상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찾아가는 곳이 어딘지 우리가 또 미리 가서 기다리지 않으면 잘못하면 다 놓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 이 보람 있는 생활하고 불확실함의 현실에서 뭔가 유연성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또 자기 삶을 리세트하고 자기의 그 일을 재설계한다는 어떤 그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패럴 토의를 할 텐데 그때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초청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 목사님 늘 이제 창의적이고 또 건설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게 하신 것을 정말 저는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역시 이 목사님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일상의 전환이죠.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이제 개발되고 또 성공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건강하시고 아무쪼록 새로운 삶을 리셋한 다음에 다시 한번 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